안녕하세요. 한국바이오텍 이승규 부회장입니다. 우리나라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K바이오가 진짜 글로벌하게 좋은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죠. 어찌 보면 바이오 산업, 특히 바이오 벤처를 육성할 새로운 패러다임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패러다임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렵게 잡은 한국 바이오의 이 K 브랜드를 좀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바이오 벤처를 육성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좀 더 글로벌화 시켜야 되는데, 여태까지 저희 정부가 한 일을 잠깐 좀 보면 그 벤처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창업 보육센터라는 그런 퍼스트를 지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서 꿈을 실현하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 TP라는 데에서 퍼블릭 사이드에서 입주를 시켜서 이제 퍼블릭 지원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거는 좀 설비 위주의 사이트 위주의 이제 드라이빙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테크놀로지가 뭔가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랩센츄럴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 랩센츄럴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선진국, 뭐 저희는 미국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죠. 바이오 선진국이 랩센츄럴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금의 바이오 선진국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에서 1980년도서부터 이 랩센츄럴의 일을 많이 관여하셨고, 지금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창업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하셨던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님을 모시고 과연 랩센츄럴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 시점에서 랩센츄럴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지 좋은 기회를 잡을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보스턴대 김종성 교수님을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수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보스턴이라는 위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생태계의 허브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 바이오의 뭐 제넨텍이나 이런 데들의 현실화를 많이 이루었던 것 같은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보스턴 랩센츄럴에서는 어떤 협력들과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가치를 상승하고 있나요? 재밌는 것은 랩센츄럴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보스턴의 바이오텍 이노베이션들이 막 활성화되고 엑셀러레이트 된 지 한 5년 뒤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원래 이 창업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거라지에서 한다 그러죠. 거라지, 스티브 잡스도 거라지 회사에서 했다 그러는데, 바이오텍 창업은 거라지에서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학교의 실험실이라든가 기업의 실험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빌려서 쓰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바이오 하는 사람들, 창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실험 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하면 처음에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시드 펀딩을 약 10억, 20억을 받는데, 20억 시드 펀딩을 받는데 랩을 하나 차리려면 그게 10억 원이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얼른 그 사이언스가 빨리 커머셜라이즈가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포텐셜한 캔디데이트로 발전이 돼서 소위 말해서 가치를 막 키워가야 될 때, 이 바이오 창업자가 어렵게 창업을 해가지고 어렵게 펀드레이징을 해서 제일 먼저 이 자기가 펀드레이징한 거에 반을 그냥 이 랩 만들고 하는데 쓰는 돈도 그렇지만, 창업자가 처음 6개월 같은 데를 다 뭐 빌딩에서 부동산업자 만나고 뭐 보건소 만나서 그런 허가 받고 뭐 그런, 그게 참 어려운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바틀렉이 돼버린 거죠, 창업에. 그거를 본 몇 명의 보스턴의 생태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공동 창업 시설을 좀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랩센트럴이 생긴 거죠. 그래서 랩센트럴이 가보시면은 케임브리지의 저쪽 한 구석에 아주 오래된 건물을, 그게 원래 MIT 건물이었습니다. MIT가 그걸 도네이션을 하고, 이 사람들이 주정부의 예산을 한 $5 million 서포트를 받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스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바이오 실험실 자재 기기를 만드는 거 자재를 공급하는 더머 피셔라든지 에펜도프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스폰서를 하기 해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거 보고 이제 이 창업 그걸 만든 사람들은 캐피탈 이피션시라고 합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제 공동 창업 공간을 만들어 주고 네가 만든 시드 펀딩에서 10억 원을 여기다 쓰지 말고 그냥 와서 쓰고 월세를 한 50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캐피탈 익스펜디처로 10억 원이 들어갈 게 월세 5천 불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걸 그게 이제 컨셉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가 되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뭐 게러지 같은 데서 일단 자기가 프로브 컨셉 할 수 있는 실험 장비들만은 그런 스폰을 해서 넣어놓고 네. 누구든지 와서 일단 프로브 컨셉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거 되게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참 재미난 일이 그렇게 해서 아주 조그만 전체 평수로 차리면은 약 5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큰 공동 실험실이. 그거에 약 25개의 이제 스타트업들을 처음 1기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벤치 하나가 회사 하나였습니다. 벤치 옆에는 또 다른 회사가 있고 그렇게 조그만 공간에 한 25개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모아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줬더니 그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 25개 회사들이 평균 회사들에 비해서 성공률이 10배, 20배가 높아지고 이 바이오 투자라고 하면 성공률이 뭐 5%다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 랩센츄럴을 거쳐간 회사들은 아직도 망한 회사가 없답니다. 전부 성공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이 이런 펀드레이징,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드 펀딩을 갖고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시리즈 A 펀딩이라 그러죠. 그게 $30 million 됐든 $50 million 됐든 시리즈 A 펀딩을 전부 다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즈 A 펀딩부터 굉장히 좋은 데서 많은 금액을 그래서 이 3, 4년 동안에 거기를 지나간 회사가 약 50개가 되는데 그 50개가 이룬 시리즈 A, 시리즈 B 펀딩들을 다 모아보니까 약 $3 빌리언 달러면 한국 돈으로 3조 원이죠. 약 30개 회사들이 3조 원 펀딩을 한 거니까 펀드레이징 성과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좋은가?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은 왜 이렇게 성공을 잘하는가가 제 이제 연구 토픽이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실험 공간을 싼 비용으로 쓰게 해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럼 더 재미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우수한 과학자들이 만든 스타트업들을 한 곳에 모아놨더니 바이오텍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바이오텍이 성공을 하려면은 많은 분야의 과학들이 모여서 융합을 해야 바이오텍 회사가 성공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근데 파운딩 멤버들은 보통 한 분야의 전문가가 파운딩합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 요 벤치를 갖고 있는 이 회사는 MIT에서 케미스트리를 전공한 애들이 만든 회사다 하면은 그 옆에 벤치에는 여기는 하버드에서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하던 만든 회사들아. 그런 애들이 같은 빌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MIT의 이 케미스트리를 가란차란 천재들이 만든 회사에서 하다 보면 바이올로지가 맥힐 때가 있겠죠. 그럼 이걸 옛날 같으면은 누가 이거를 해답을 해줄 수 있을까 막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컨설턴트를 찾아주려고 그럴 것이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봐. 옆에 있는 애들이 하버드에서 얘네들이 바이올로지 했다는데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했다.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니까 너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럼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답이 안 나면 그거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옛날에 PhD 할 때 지도 교수님 누구누구의 어떤 랩에 가면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있다더라 하고 금방 이제 커넥션이 생기는 거죠. 그거 보고 제가 Horizontal Community Network Impact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Horizontal이니까 다른 분야를 전공한 애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문제의 솔루션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재밌는 게 이 랩센츄럴에 약 25개, 30개의 아주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몰려서 한 공간에서 창업을 해서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더니
내가 만약에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고 있는 내가 디렉터라면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이 스타트업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한 군데 가면 25개 애들이 모여 있다고? 그럼 나는 거기를 제일 많이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노바티스든 파이저든 타케다든 그 보스턴에 있는 많은 제약사들의 오픈 이노베이션 디렉터들이 랩 센트럴에 자꾸만 찾아오는 겁니다. 자꾸 찾아와서 노크를 하고 니네는 뭐하니?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은 우리 회사에서 파이프라인을 이런 걸로 채워가고 싶은데 이런 쪽으로 좀 키워보지 않겠니? 라는 그런 캐주얼한 컨버세이션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거죠. 급기야는 랩 센트럴에 이 제약사들이 더 자주 방문하고 자기네 회사를 더 소개를 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녁 6시에는 내가 랩 센트럴 이 로비에다가 내가 피자 파티를 하고 내가 맥주를 살 테니 그날 우리 파이저 나잇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우리 소개를 한 30분 하고 거기 있는 파운더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하는 요청들을 해오고 랩 센트럴은 그러면은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줄 텐데 우리 스폰서가 되지 않을래? 해서 정말 랩 센트럴에는 또 다른 종류의 스폰서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스폰서를 해서 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붙이기를 Vertical Network Effect라고 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키워가고 제품을 커머셜라이즈 할 때 제일 알고 싶은 것이 이거를 원하는 제약사가 있는가? 소위 말해서 옛날에 하면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BD 오퍼튜니티인데 BD 오퍼튜니티가 그 자리에서 그냥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해서 아주 훌륭한 네트워크 이펙트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을 하죠.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주 놀라워. 그래서 언제부턴가 랩 센트럴이 보스턴을 상징하는 이코시스템 인스티튜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업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창업의 그 기술만 알 텐데 결국은 이제 창업자들이 많은 트라이앤 에러를 거치면서 사업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생산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 마케팅이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센트럴 랩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다면 어찌 보면 진짜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K 오픈 이노베이션을 다시 한번 꿈꿔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 한국의 바이오가 엑셀러레이터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난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번에 좀 공모가 나왔어요. 아마 이제 매체를 보셔서 어느 곳이신지 아실 텐데 가장 좀 어리석은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최적지의 필수 요건들이 과연 뭘까요? 그렇죠. 이 어느 지역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면 위험한 질문일 거고, 그죠? 어떤 것이 성공 영역이라고 볼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랩 센트럴은 미국의 랩 센트럴하고 시작도 다르고 그러니까 기능도 미국의 랩 센트럴이 하지 않는 창업과 육성이라든지 앙트레프니어를 위한 무슨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거를 유치하려는 지역들이 여럿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의 바이오텍 클러스터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좀 기본적으로는 저는 저보고 물으신다면 네 곳이 지원하신다면 네 곳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에도 이렇게 큰 나라가 랩 센트럴 같은 공유 랩 하나만 갖고 있다는 것도 그걸 이해하기 어렵죠. 세계 2030년이나 그때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을 만들려면은 한국 여러 군데에 이런 공유 랩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네마다 그 성격도 달라야 된다. 하나 중요하다면은 랩 센트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이 제일 많은 곳에 그런 것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바이오텍 스타트업들은 앞으로는 분명히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중요한 과학들, 아주 훌륭한 성과물, 브레이크스루 리서치를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생길 거니까 아마 연구소나 대학이나 병원이나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에 랩 센터를 만들어 줘야 스타트업들이 쉽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지역적인 조건이 하나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랩 센터의 기능도 이게 스타트업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를 서포트하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공모를 할 때부터 어떤 스타트업들이 어떤 랩 센트럴에 어떤 공유 랩에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커스터머 디스커버리라 그럴까, 마켓 리서치라든가 할까, 그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정부의 커다란 기획에 의해서 수천억 원을 들여서 한국의 바이오를 키우기 위해 아주 이 먼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커다란 기획을 해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그것이 어떻게 성공할지, 그래서 저는 지역에 만약에 공모를 하신다면, 이건 내가 참견할 건 아니지만 지역에서 지원을 할 때 니네가 랩 센터를 유지한다면은 그 랩 센터의 첫 번째 센터장은 누가 하실 건데, 그분이 무슨 일을 만들어내시고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이 네 센터장을 하실 건데, 그런 질문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컨버세이션이 이 정부의 빅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바텀업으로 이 지역에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컨셉을 가진 어떤 랩을 만들어야겠다. 다양한 랩을 만들어서 전국에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것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나올 것이, 정부의 지원금이 뭐 얼마 몇 천억을 모아내는데 그거를 지역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또 조그만 시설만 이렇게 나눠주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한국의 랩 센트럴이 만약에 미국의 벤치마킹을 한다면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이 스폰서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자하는 돈만 가지고 만들다는 게 아니라 정부 출자금이 이렇게 있으면 정부 출자금에 버금가는 민간 매칭 펀드를 레이즈를 해서 그런 건 이제 스폰서를 모시고, 스폰서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당연히 중요한 데가 되겠죠. 어떻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이제 많은 정책들이 퍼블릭 사이드에서 드라이브 해가지고 그냥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들어와 빨리 커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는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뭔가 민간이 좀 주도를 하면서 민간이 좀 발전시키는 단계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민간이 매칭이 들어와서 그 목적성을 가지고 랩 센츄럴을 만든다면 우리가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위주의 랩 센츄럴이 구성이 돼야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랩 센트럴도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미국의 랩 센트럴도 앙트레프리니어 몇 명이 모여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 하면은 여러 가지 밸류를 크리에이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우리가 하고 투자를 그럼 정부 펀드도 좀 받고 여러 분들에서 펀딩을 받아서 하자 하고, 이게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랩 센트럴도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앙트레프리니어가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느낌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러려면은 이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떤 앵커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에 성공해서 익스를 한번 해서 그 생태계를 한번 경험해 본 기업이 들어와서 앵커링을 하면서 뭔가 그 랩 센트럴에 대한 스폰서링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뭔가 산업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생태계를 도는 기업이 아직 없고요. 냉정하게 보면 물론 이제 벤처 창업에서 상장해서 익시트한 분들은 많지만, 이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랩 센트럴에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벤처 육성이기도 하고 그 펀드에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통해서 좀 랩 센트럴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어느 특정 지역하고 인연을 먼저 맺은 게 있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유난히 이 바이오 신약 개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창업을 한 기업들이 많은 지역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와 있는 여기도 한 군데고 그런 곳에 가면은 그런 곳에 있는 지금 한창 시작해서 스케일링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 그분들 선배 창업자들이 랩 센트럴 디자인이나 운영에 많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고 미국의 랩 센트럴에는 앵커 기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앵커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 동네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앵커 기업이고 그건 자기네들 부동산을 다 공급했으니까 그 대신에 많은 메이저 스폰서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 파마 파마스리컬 회사 글로벌 파마가 스폰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1년에 아주 심각한 $2 million 내지 $5 million를 매년 거기다가 스폰서십을 하면서 그 운영에 지원을 하고 자기네 회사를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빅파마 회사들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쓰는 장비라든가 물질을 제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더머피셔라든가 뭐 에펜도프라든가 그런 시약을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거기다가 공급을 하죠. 왜냐하면 이 스타트업들이 내 기계를 가지고 성공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크게 성공한 기업이 되면 그 다음에 내 기계를 10대, 20대, 100대를 쓸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투자. 게다가 더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무슨 혁신적인 기계, 이노베이티브 기계를 만들었을 때 제일 테스트를 하기 좋은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 브레이크스루, 리딩 엣지 테크놀로지를 실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실험기구를 그래서 그런 이 실험기기 만드는 회사들인가 그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그룹의 스폰서가 벤처들을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로펌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공인회계사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소위에서 비즈니스 서포팅 회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지원들을 합니다. IP 컨설팅도 해주고 뭐 이 텍스 로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 사이언티스트가 스타트업에 어디 가서 그걸 다 사고 하려면 그렇게 스폰서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랩 센트럴 같은 걸 이렇게 만들면은 그런 스폰서들을 자연히 유치를 해서 스타트업들이 커가는데 아주 많은 이 효과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바이오가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하고 한 그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IT라고 하는 기술이 접목이 돼서 확장성은 진짜 저희가 예측을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 회사에 관련된 컨셉 아니면 아이템 관련된 부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평생을 컨설턴트였죠. 교수였고 어드바이저였고 컨설턴트고 최근에 들어서 바이오텍 스타트업은 이렇게 만드십시오. 바이오텍 스타트업을 많이 만드는 이코시스템을 만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런 자문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용기도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은 성공을 한 사람들을 내가 봤는데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권익찬 박사님이 만드신 이 과학이 굉장히 브레이크트루 포텐셜이 있는데 권 박사님하고 내가 이런 걸 뜻을 같이 해서 만약에 키스트의 과학이 보스턴에 있는 회사를 통해서 글로벌리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든다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후배 다른 연구소, 다른 대학의 글로벌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의 모델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창업가이신 고종성 박사님 같은 분도 모시고 또 후배 창업가에 있는 그분은 아직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모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만들어갈지 장래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창업을 하고 저는 예정된 방문 연구원으로 키스트에 와서 한국에서 이런 걸 또 소개를 했더니 한국의 에인젤 펀딩을 많이 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셔서 회사 만든 지 2달 만에 저희는 엔젤 펀딩, 엔젤 라운드 클로징 하고 지금 이제 곧 저희가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이 우선 저희 파운더 중에 한 분을 그 회사 지금 있는 회사에서 그만두시게 하고 우리 회사에 이제 취입 사이언스 오피서로 고용을 해오는 거. 그 이제 회사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인재를 다른 회사에 있는 인재를 우리 회사로 모셔오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사무실을 열어야 되는데 보스턴에서 제일 훌륭한 스타트업들은 어디다가 사무실을 열죠?
랩 센트럴이 열죠. 다음 주에 저희 팀이 랩 센트럴의 셀렉션 커미티에 나가서 피칭을 해야 됩니다. 10분 피칭하고 10분 Q&A를 해야 패싱을 하면 그걸 패스하면 이제 우리도 랩 센트럴의 벤치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K2B 테라피틱스라 하고 보스턴에 전 세계에서 최고 간다는 스타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국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K2B 키스트 투 보스턴 테라피틱스 K2B 테라피틱스를 그때 초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바이 한국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국 바이오 협회의 회원사로 진입을 해야겠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혁신적인 바이오 벤처라는 게 갑자기 툭 만들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부의 많은 투자도 있어야 되고 민간의 많은 투자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교수님 같이 글로벌 마켓에서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한국 바이오 혁신적인 바이오 벤처가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그 보스턴대 김종승 교수님을 모시고 요새 한국에서 가장 핫 이슈죠. 센트럴 랩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며, 어떤 발전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른 보스턴으로 오세요. 협회로도요. 감사합니다.